안녕하세요. 저는 튀르키예에서 온 아이샤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 온 지 7년 정도 됐네요. 와, 너무 오래됐고요. 요즘 여기에서 번역사, 번역가, 강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아에서 온 랄리라고 하고요. 롤로랄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통번역가도 활동하고 강사 일도 하고 한국살이 5년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동유럽이라고 할 수 있죠. 튀르키예도 조지아도 좀 느긋느긋한 문화가 있잖아요. 빨리빨리라는 걸 한국에 있죠. 와서 뭔가 알게 된 것 같은데 혹시 진짜 그럴까요? 조지아가? 느긋한가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조지아에 있을 때는 나보다 바쁘게 사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냥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는 바쁘다 정신없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지만 무슨 영화를 보면 그 효과로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나만 빠르게 움직이는데 주변이 다 멈춰있는 거. 약간 그런 슬로우 모션 효과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빨리 달리는데 이 사람들은 되게 약간 이렇게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나는 진짜 여기서 열심히 살면은 빨리빨리 뛰면은 진짜 잘 되겠다 약간 이런 욕심도 좀 생기기도 하고 근데 한국으로 오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내가 게으르다는 소리를 살면서 처음 들었거든요. 진짜요? 게으르다는 거의 기준이 잠이더라고. 잠을 자서 게으르다고요? 잠을 안 자요. 이 나라가 잠을 안 자. 어떻게 잠을 안 잘 수가 있어. 근데 제가 한국에 이제 몇 년 살다 보니까 딱 느낀 게 잠만 안 자요. 할 거 다 해. 놀 것도 놀아야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취미 활동, 자기 개발, 회사 생활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잠만 안 자. 잠을 잘 시간이 없죠. 그렇게 살면은 당연히. 혹시 몇 시간 자셨길래 게으르다는 저 8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8시간 잤다고 해서 게으르다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안 잘 때는 2시간밖에 못 잘 때도 많았고 회사 생활을 할 때는 하루에 3시간씩 거의 1년 가까이 그렇게 자고 났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번아웃이 오고. 한국 분들은 다 멀쩡한데 다 그렇게 사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면서도 다 멀쩡한데 나는 그렇게 사니까 몸이 다 조금씩 막 망가지는 무너지죠, 게 망가지죠. 뭐 나사가 돼요. 자꾸 빠져버려요 여기저기. 그래서 안 돼요. 나 뭐지 이게 뭔 차이지? 약간 민족의 차이인 건가? 아니면 유전의 차이인 건가? 뭐지? 어쨌든 한국이 너무 이게 정신없고 빨리빨리가 저는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네. 한국이 단기간에 성장국이 될 수 있었던 그 맞죠, 유일한 이유죠. 비결도 한국 분들의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 때문이잖아요.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잘 살고 싶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단기간에 발전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와 진짜 사람은 이래서 배고파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은 조지아는 전쟁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터키랑도 전쟁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이가 좋지만 아픈 역사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쪽 나라들 다. 근데 배고픈 적이 없어 나라가. 왜냐면은 저는 항상 장난을 치는데 조지아는 돈이 없어서 유기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 유기농이에요. 농사질 돈이 없어. 약을 칠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심어놓고 그대로 비가 오고 그대로 자라고 그대로 수확하고 수확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나라가 좀 많이 느긋한 편인 게 배고프지 않아서가 아닐까. 항상 먹을 거 있으니까. 자연이 풍부하고. 그러면 이 빨리빨리라는 문화를 행정 시스템에서도 좀 보시나요? 예를 들자면 주립사무소에 가잖아요. 주립국. 그쵸. 거기에 가실 때나 병원 가실 때나 경찰서에 가든가 이럴 때도 느끼나요? 경찰서가 좀 대표적인 케이스이긴 한데 조지아가 경찰이 그렇게 막 열심히 한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들거든요. 도와주려고는 하는데 조지아 사람 특성상 이게 좀 답답해. 행동하는 것 자체가 좀 빨리빨리 좀 해야 되는데 좀 답답해. 근데 한국은 진짜 범죄자도 당일날 잡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지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에도 조지아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조지아는 병원 시스템이 애초부터 다르니까 근데 조지아 같은 경우에도 수술 대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서류 같은 거 2주 후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3주 후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빨리빨리 필요한데 좀 답답하다. 맞아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건 솔직히 부모님이 예를 들자면 보험을 든 거면 부모님이 세금을 또박또박 내고 이렇게 다 하는 거면 수술 모든 거 무료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점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하긴 하지만 빠른 거 약간 진짜 약도 좀 독특하게 만들잖아요. 아시잖아요. 빠르게 갑자기 후다닥닥 나오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 좀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진짜 그런 그거 시스템 너무 좀 좋잖아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시스템이 워낙 너무 약국이 좋고. 대박이야. 그니까요. 약간 경찰서도 저도 여러 번 가끔 분실했기 때문에 여러 번 간 적이 있지만 너무 빨리 나온 것 같고요. 이제 우리도 여기에 오고 나서 입국을 하고 나서 이제 빨리빨리라는 문화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성격이 바뀐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주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문을 키오스크로 하고요. 왜냐면 너무 빨리 해야 되니까 모든 걸 빨리 주문도 나와야 되니까 이런 곳은 솔직히 시간을 아끼는 곳에 낭비를 안 하게끔 하는 곳에 너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배달의 문화도 그렇고 셀프 빨래방 뭐 그런 것도 너무 그렇고 좋아요. 그리고 셀프 빨래방조차도 힘든 사람들은 문 앞에 놔두면은 막 가져가는 그리고 다시 갖다 주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내가 집에서 안 나가도 내 문 앞에서 그냥 알아서 다 이어지게끔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로켓 하면은 배송도 너무 진짜 좋다. 로켓 배송이잖아요. 택시도 로켓도 더 느릴걸요? 아마 튀르키예 사람들 오셨어요. 그래서 튀르키예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로켓 배송으로 제가 시킨 건데 제가 어떤 선물을 시켰어요. 내일 올 거예요 라고 하니까 진짜 오나? 우리가 가기 전에 오겠나? 라고 하고 당연히 와죠. 이렇게 돼 있어요 라고 하니까 다들 놀라셨어요. 약간 단순히 머리 아프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아픈 건지 쑤시듯이 아프다 아니면은 머리가 막 띵해요 아니면은 막 어지러울 것 같은데 살짝 머리가 약간 두드리듯이 막 아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증상 설명이 너무 좋으니까 의사 선생님도 구체적으로 더 알죠. 어떤 느낌인지 더 바로 알 거고. 맞아요. 그 의성어 의태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내가 몰라도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파요? 저런 식으로 아파요? 이런 식으로 아파요? 그것도 저런 너무 식으로 아파요? 좋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프는 게 맞네? 약간 나도 원래 생각 못했던 거 왜냐면 머리 아픈 거면 두통이 있다는 것 뿐이죠. 뭐 여기가 아파요 뭐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원래. 그래서 약간 외국인으로서는 솔직히 병원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 좀 어렵겠지만 조금만 좀 공부를 하고 가면 더 정확하게 치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어차피 아무리 외국인이어도 여기 외국 통역사분들이 너무 잘 돼 너무 있으니까 잘 돼 있어요. 맞아요. 필요하면은 무조건 통역사분을 전 추천드리거든요. 너무 잘해줘요. 특히 큰 병원이면 큰 병원일수록 다 잘 돼 있으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거를 편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있잖아요. 여기 만지면은 막 이렇게 막 느낌이 막 길게. 이상해요.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를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 한 단어면 되는 건데 그 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빙글빙글 돌아서 내가 원하는 그 느낌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안 돼. 그래서 그냥 일단 검사부터 해볼게요. 맞아요. 딱 그 네. 느낌이에요. 어쩔 수 없이 검사부터. 그럼 계속 우리가 이렇게 뭐 행정이라든지 뭐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만 했잖아요. 조금 더 가볍게 이렇게 카페나 식당 가셨을 때 뭔가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진짜 느껴지네라고 생각하셨을 때 있어요? 있죠. 음식이 너무 빨리빨리 나오잖아요. 너무 빨리 나는 게 맞아요. 제가 조지아에서 한국인 상대로 가이드를 거의 10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한국 분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게 식당에서 밥이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인데 그래서 식당 도착하기 전에 1시간 반 전부터 시작해서 미리 전화를 해요. 정확히 1시간 반 후에 도착하니까 모두 다 준비를 하게끔 해주세요. 미리 또 고수를 빼주세요. 뭐 이것저것 빼주세요. 미리 다 얘기를 다 해놓고도 갔는데도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시간 전에 전화를 하든 3시간 전에 전화를 하든 상관없어. 이게 그 사람들 그 셰프 입장에서는 따끈따끈하게 나오게 하려면은 이때쯤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는데 고집이 진짜 세요. 안 들어 말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다 맞추기는 하는데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차가운 음식 위주로라도 먼저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뜨거운 음식이 나오는 또 30분 걸려. 도착하는 시간대부터. 주문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감자를 깎고 채 썰고 막 이런 걸 그때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그래서 싱싱하게 나와서 너무 좋지만 조지아는 무조건 배고플 때 가는 게 아니라 배가 안 고플 때 가서 이미 한참 배고파질 동안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서로 술도 한 잔을 하면서 술을 빨리 갖다 줘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식당에서 그 음식이 나오면은 느긋하게 그 자리를 즐기는 거죠. 튀르키예도 비슷하긴 한데 튀르키예가 빠른 게 하나밖에 없어요. 치우는 거. 치우는 건 빠르죠. 그게 문제. 약간 안 먹었는데 다 먹은 거 아는데 갑자기 직원이 오셔가지고 이거 치워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들 그러니까 릴스도 엄청 많이 찍어요. 약간 재밌게. 근데 뭐 음식이 나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속도가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한국은 훨씬 더 약간 식당에 갔어요. 그러면 식당에 가자마자 키오스크로 빠르게 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리고 또 진동벨 있어요. 모든
모든 케이스에 대비가 돼 있어요. 혹시나 해서 빨리 돼야 되니까 빨리 먹고 가셔야 되니까 모든 걸 여기에서 내가 앉아있는 데에서 그냥 해결할 수 있게끔 다 전 만들어주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아요. 바로 이 자리에서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조그만한 그 LED 결제도 하고요. 화면이 달려있고 여기서 또 벨 누르면 바로 오고 이런 게 좀 외국에 좀 많이 투입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니까요. 심지어 약간 그 젓가락이랑 숟가락이 옆에 있잖아요. 이건 튀르키예에서 없어요. 식탁 옆에 이렇게 꺼내면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너무 괜찮잖아요. 빨리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너무 빨리빨리 다 해주니까 너무 와 진짜 살기 편한 나라다.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또 오히려 더 독이 됐어요. 왜냐면은 네. 한국만 이런 나라예요. 맞아요. 다른 나라 가면. 그래봤자 일본 정도는 조금 비슷한데 근데 다른 나라 가잖아요. 다 느리니까 너무 이게 답답하죠. 와 진짜 왜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니까요. 와 이게 한 나라에서 생활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조지아를 이번에 또 3개월 정도 길게 갔다 왔잖아요. 근데 길게 갔다 오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 그 한 달 내내 그냥 뭐 계속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왜 그래 이러면서 이러는데 그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현지인 같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니까요. 그래서 가끔씩은 힐링도 필요하구나. 그니까요. 혹시 조지아에도 그런 단어 있어요? 튀르키예는 할레데르즈라는 단어 있거든요. 할레데르즈는 근데 대한민국에 없어요. 어떤 단어면요. 괜찮아. 우리 할 거야. 해결할 거야. 말 그대로 해결할 거야 라는 말인데 계속 모든 걸 미루다는 느낌이죠. 우리가 뭐 어디 가야 되는 거 정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할레데르즈. 대한민국은 이런 단어 없어요. 좋다. 약간 뭘 문화가 해결한다는 말이야. 느껴진다. 지금 바로 하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게. 그런 느낌이에요. 알아서 할게 해놓고 안 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단어가 없어요. 좋은 건 나를 가족처럼 회사에서 일을 하면 가족처럼 진짜로 챙겨줘요. 이건 느껴지고요. 튀르키예보다도 뭔가 가족처럼 생각하고 명절 때도 챙기고 밥도 사주고 회식도 하고 그런 건 느껴지는데 일을 할 때는 너무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요. 일하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하고 그 회사를 나의 회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전체적으로는 회사 흐름 자체가 다 효율에 맞춰져 있고 그 말을 자주 하잖아요.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라는 게 그 한국의 특징을 진짜 잘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외국에서는 예를 들어 그 과정을 좀 많이 봐요. 얘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고 얼마나 열심히 해왔고 그 결과가 어떻던 간에 얘가 노력했다는 거 보이면은 그래도 좋은 직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그 반대로 결과 위주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잘 내줘야지 일을 잘하는 거고 내가 아무리 고생하든 그거는 아무의 눈에도 안 보여요. 그 결과만 딱 대주면 돼. 그 결과까지 어떻게 갔는지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회사들도 그냥 요즘 또 이어폰을 많이 끼고 하잖아요. 이어폰을 끼고 하는데도 아무도 안 건든 이유가 어차피 데드라인을 잘 지키고 내가 할 일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다들. 그러고 놀고 있으면 당연히 혼나겠지만 그래도 결과만 잘 보여주면은 어느 정도 되게 잘 해주는 나라이기도 하고 인정도 잘 해주는 나라고.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사온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30분 뒤에 우리 사장님께서 제 입에다가 닭갈비를 넣어요. 이거 제가 튀르키예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이에요. 튀르키예에서 나한테 아까 소리 지른 거면 끝이다. 나는 오늘 진짜 안 만나. 일주일 동안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30분 뒤에 너가 좋아한다는 거지? 이거 한번 먹어봐. 내가 카드로 다 내가 내줄게 라고 하는 거 갑자기 술 먹으러 가자. 노래방으로 가자. 이거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분위기예요. 아니 근데 미안한데 그분이 다주인격자가 아닐까? 아니 근데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친구들한테도 들었을 때 일을 할 때는 너무 빡세게 하고 회식에 가는데 갑자기 내가 누구를 소개시켜줄까? 너 진짜 너무 괜찮은 애야 라고 하고 그리고 경과사는 확실하게. 근데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직장 상사든 뭐든 그래서 저는 딱히 연예계든 뭐 아무리 부자여든 뭐 어떤 대통령이어도 신이 내려와도 나는 관심이 없어. 근데 왜냐면은 어차피 그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야. 이게 맞아요. 조지아의 기준이거든요. 우리도요. 그래서 회사의 직장 상사고 우리 회사 대표고 대통령이고 뭐고 뭐든 간에 그냥 나랑 똑같은 사람이고 직업만 다른 거지. 연예인도 그냥 나랑 직업이 다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한테는 크게 관심도 없고 대신 내가 잘해주니까 당연히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과 상관없이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게 좀 중심인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서는 절대로 상상도 못하는 문화잖아요. 상사면 끝이죠. 근데 조지아는 아무리 그 사람과 나의 계급 차이고 직업 차이고 뭐가 나도 그냥 그 사람이 내가 필요하니까 나를 쓰고 나한테 돈을 주는 거고
거고 나도 내가 돈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잘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윈윈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한국은 확실히 약간 갑과 을 관계가 좀 있어요. 많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문화 차이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선진국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솔직히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가끔씩은 훈육을 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약간 거 있죠. 리더십이 필요한 필요하죠. 사람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을 보면은 남의 밑에서 일 못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남의 밑에서 잘 일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주도를 해주고 잘 그런 거 컨트롤해주는 필요해요.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나카 도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시키면 예? 그것도 있잖아요. 좀 돌리면서 말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가 아까 하던 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되는데 좀 부드럽게 말하잖아요. 그건 저는 너무 좋아요. 그게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인데 외국 문화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게 한국인은 무조건 돌려 말하는데 맞아요. 무조건 돌려 말해요.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돌려 말하는 거는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외국과 관계에서는 진짜 미친 듯이 을관계가 돼버려요. 그냥 굽신굽신하게 되는 관계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영어로 바꾸면 그러니까 강의를 진행할 때도 그 부분이 좀 힘들어요. 영어로 말하되 한국식으로 영어를 말하니까 그 사람이 자신감이 너무 없어 보여. 근데 지금 진짜 번역을 하고 생각해봤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Don't you think it'll be better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그냥 짧게 하잖아요. It'll be better to sell this 그러니까. product 이렇게 그러니까 짧게 자신이 Don't you think 자체가 그래서 I think 자체가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것들이 들어간 순간 내 자존심이 막 하락해 버려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봤을 때는 얘는 지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내 자신감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특히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나는 너의 을이 아니야. 나는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생각을 해본 우리는 적 서로 없어요. 윈윈. 너는 나보다 아래가 아니야. 나도 너보다 아래가 아니야. 이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 자신감을 못 보여주니까 완전히 을이 돼버리니까 그거를 그냥 짓밟아요. 이것도 한국 그 사람들은 그냥 바로 그냥 그 순간 얘는 허구다. 이건 걔하고 처음 우리 알았어요. 맘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주제는 아마 우리가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외국인으로서 자기 나라에서 모국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여기에서 하거나 뭐 예를 들자면 조지에서 하면 절대 안 돼. 너무 위험한데 한국에서 하면 괜찮다. 아니면 조지에서 하면 괜찮은데 한국에서 위험하다. 그런 게 있을까요? 주로 아마도 좀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 좀 아닐까요? 예를 들어 한국에 처음에 와서 가장 신기했던 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거의 잠을 안 자잖아요. 근데 그에 맞게끔 24시간 운영되는 것들도 엄청 많고 그리고 내가 진짜 새벽에 혼자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불도 안 들어오는 그런 동네를 다녀도 전혀 위험하다는 생각이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외국에서 한다? 아마도 2주 후에 시신이 발견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에 사는 거지만 그런 곳에 가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집 주변에도 산이 많은데 가끔씩 이렇게 운동하러 가면 아니면 강아지 산책하러 가면은 여기 시신 버려지면 아무도 못 찾겠는데? 이런 생각부터 하게 돼요. 맞죠. 왜냐면은 이거를 외국에서 내가 보잖아? 바로 그냥 도망가야 돼. 맞아요. 이런 안 돼요. 곳에 애초부터 갈 안 가요. 생각도 없어. 애초부터 안 가요. 진짜로. 근데 한국은 그런 것들이 너무 괜찮잖아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요즘 또 안 좋은 사건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또 납치 사건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안전적인 나라라도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아무리 이렇게 외국분들이 보면은 한국이 너무 안전하다 하다가 진짜 그런 일을 당하시면 또 큰일이니까. 맞아요. 상대적으로 바라볼 때는 당연히 치안이 훨씬 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죠. 저도 라이브를 진행하거나 그럴 때는 예를 들자면 밤 2시인데 우리 집 앞에 있는 공원에 가서 운동을 할 때 라이브를 하는데요. 왜 시차 때문에 튀르키예가 그때 뭐 저녁이잖아요. 그래서 언니 뭐 하고 있어요? 밖에서 난 무서워 죽겠어. 제발 빨리 집에 들어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솔직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이런 건 모든 나라에서 특히 여자분들이 느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다들 너무 걱정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그건 너무 많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도 외우셨겠지만 카페 가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이걸 카드가 들어있는 휴대폰을 여기에 두고 간다는 말을 없어졌으면 좋겠다. 약간 누가 훔쳐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인데 대한민국에서 나는 그냥 금방 올게라는 말이고요. 금방 안 와도 괜찮아요. 제가 캐리어 하나를 두고 거기서 까먹고 간 거예요. 집에 11시간 지났어요. 11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 캐리어를 두고 왔네? 라고 하고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영상 찍고 있었죠. 혹시 이거 아직도 그대로 있나?
아닌가. 그래서 갔는데 당연히 그대로 있던 거고요. 아무도 가져간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연 것도 아닌데 튀르키예에 제가 올렸어요. 이거 릴스로 찍고 올렸는데 튀르키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거 튀르키예였었으면 지금 안에 폭탄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신고를 했었고 그치. 지금 경찰이 와서 이거 지금 폭발시켰었어요. 위험하지. 그 정도로 이렇게 이상한 물건을 그런 거 보면 뭔가 긴장감을 느끼고 이거 뭐지? 약간 이런 건데 대한민국에서 알아서 챙기겠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공항 가도 절대로 짐은 두고 어디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맞아요. 짐이 따로 있으면 그 안에 폭탄물이라든지 그런 거 들어있을까 봐 맞아요. 너무 무서운 거죠, 외국은. 못 믿으시죠?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공항에 들어갈 때 검사를 안 하는 나라예요. 들어갈 때도 하잖아요. 그냥 잠깐 담배 피러 나가도 다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거 여기에서 진짜 사람들이 겁나는 게 없구나. 어떻게 공항에 가는데 그냥 마음대로 그냥 쭉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조지아는 옛날에 검사를 했거든요. 지금은 안 해요, 조지아도. 우린 해요. 이스탄불 진짜 큰 공항이잖아요. 들어갈 때도 해요. 담배 피러 나가도 다시 들어갈 때 다시 검사해야 돼요.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갈 때도 대학교 사람 대학생이 아니면 거기로 못 들어가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조지아도 똑같고. 그냥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뭐 네, 사람들이 캠퍼스에 산책하고 캠퍼스에 들어가는데 튀르키예는 절대 안 돼요. 이건 대학생 증을 보여주고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도 그거를 이제 대고 들어갔었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신분증을 맡겨야 돼요. 네, 맞아요, 신분증이나 맞아요. 여권을 만약에 내가 미팅하러 갔다. 근데 이 대학교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신분증을 맡겨가지고 맞아요.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당신한테 온 거 맞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조지아는 전체적으로 치안이 괜찮아서 범죄가 아예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범죄를 주로 일으키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에요. 주로 치안이 안 좋은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도둑질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 이후 때부터는 이 집시들도 완전히 없어져서 거의 원래는 집시를 조심하세요 이랬는데 요즘 집시도 없어요. 그냥 생각보다 치안이 너무너무 괜찮아서. 솔직히 튀르키예는 워낙 너무 크기도 하고요. 인구도 워낙 너무 많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치안이 너무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도둑질이나 그런 거 뭐 유럽에 가면 뭐 조금 더 있다고 들었는데 그나마 치안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좋아지길 바라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진짜 잘한다는 것은 CCTV 설치. 이것도 사실 외국에 말이 너무 많잖아요. 뭐 누가 내 얼굴을 어디서 보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약간 강박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남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이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범죄가 일어났는데 한국이 이렇게 빨리 잡는 이유도 CCTV가 다 있는데 CCTV뿐만 아니라 블랙박스도 다 있잖아요. 조지아는 블랙박스를 달 수는 있는데 의무가 아니라서 차들이 블랙박스가 안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차 사고가 나면은 무조건 설득력이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제가 잘못했는데 근데 얘가 설득력이 좋으면은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 말이 또 맞는 것 같고요 이러면서 그 경찰이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근데 이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조지아가 좋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디 가서 핸드폰을 두고 간다? 그건 아니에요. 밤에 그건 아니에요. 새벽에 돌아다닌다? 튀르키예는 절대 그건 할 아니에요.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맞아요. 그리고 안 어떻게 돼요. 되면은 안 잡힐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절대 안 돼요, 튀르키예는. 튀르키예는 그 사람을 잡거나 그 사람한테 연락을 주거나 뭐 문 앞에까지는 오케이인데 그 아예 약간 건물 앞에 두고도 가잖아요? 불가능해요. 그런 거 볼 수 없어요. 이런 거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그건 다 가져갈 것 같은데요, 남들이. 네. 그리고 CCTV가 없어. 큰 LCD를 두고 간 거예요. 그러면 튀르키예에서 그건 훔쳐가라라는 말이에요, 진짜로. 내 돈을 그냥 뺏어가라라는 말이에요. 건물 앞에 LCD TV가 이렇게 와 있다? 근데 안 잡힐 걸 또 아니까. 맞아, 안 그러니까 잡힐 것도 누군지는 알고. 알 수도 없고 그거를 보는 사람이 있어도 어차피 입을 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튀르키예는 자기네들도 잡히는데 무섭거든요. 튀르키예는 100% 잡히는데 문제가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예요. 그쵸, 이것도 그쵸, 이상하죠. 그쵸, 약간 이것도 이상한데 근데 뭐 대한민국은 CCTV도 다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보셨어요? 파리에서 룰 박물관에서 간도하신 거 보셨나요? 이것도 못 잡힌 이유가 CCTV가 충분하게 돼 있지 않아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CCTV는 저는 완전 찬성합니다. 화장실 빼고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세계 같았어요. 웬만한 집보다 좋은 거 같아요. 웬만한 집보다 좋은 게 맞아요. 전 네. 저지에서도 화장실 당연히 갔고요. 어디 가도 화장실 가잖아요. 아, 튀르키예에서도 화장실 당연히 갔는데 아. 그 냄새가 있어요. 아 이건 화장실 냄새인데 한국에 그 냄새가 없어요. 근데 한국은 그러니까 디퓨저 같은 거를 자꾸 뿌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화장실은 어떤 냄새가 날까? 그러니까 다 휴게소마다 다 냄새가 다르고. 맞아요. 그리고 옛날 화장실들은 조금 그렇지만 요즘 화장실 보면은 다 LED 화면에서 어디 빈칸이 어디가 비어
되어 다 있는지 되어 있어요. 어디가 다 있는지 그리고 저기 유비살균도 다 되어 있는 것도 너무 많고 수준도 이 정도인데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한테도 월급을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화장실이 무료일 수 있는 게 말이 안 돼요. 조지아는 1라리 혹은 2라리 1라리면 500원이거든요.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내고 들어가는데 너무 안 좋아요. 진짜 맞아요. 괜찮은 휴지가 데가 몇 찾으면 군데밖에 없어요. 휴지가 있고 비누가 있으면 완벽해요. 네, 그래서 조지아 여행 꿀팁은 무조건 그 다이소에 그 일회용 비누 이렇게 정리처럼 된 거 팔잖아요. 그거를 무조건 챙겨가고 소독 티슈 그리고 일반 휴지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진짜 맞는 말이에요. 튀르키예 여자를 보면 가방에 100% 유지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화장실 가는데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는 좀 우리 경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가는 데마다 화장실 금액이 달라요. 근데 그 금액만큼 서비스를 못 받아요. 100%. 그래서 한국 진짜 이건 원래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찍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비데 있는 걸 보면 진짜 너무 좋잖아요. 그냥 공용 화장실을 간 게 맞는데 왜 비데가 있는 걸까? 그 중에서 향수가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백화점에. 맞아요. 그래서 가는 거는 무조건 백화점 화장실 가라고 맞아요. 하는데. 너무 완벽해요. 진짜로. 한국이 진짜 화장실만큼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진짜 1등이에요. 1등이에요. 맞아요. 우리 튀르키예 사람들 오면 바로 제가 여기는 식당에서 물은 무료고 화장실도 무료예요. 약간 이렇게 제가 자랑해요. 내가 한국 사람 아니지만 한국 오자마자 마음 편하게 가세요. 무료라는 것도. 식당에서 물이 무료라는 것도 신기해요. 물도 붓네? 약간 요거 너무 많이 들어. 맞아요. 야, 물 붓네? 거의 한국 빼고 다 내요. 맞아요. 한국 빼도 다 내요. 한국만 돈을 안 내요. 이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자로서 간혹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주기 때 그 용품이 필요한. 맞아요. 생리대가 필요하는데 있는데 근데 그거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굳이 또 마트를 찾아서 또 그거를 구입하는 과정들도 있는데 화장실 바로 앞에 그걸 팔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 자판기로 그거를 맞아요. 파니까 그렇게 맞아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화장실들이 거의 없어요. 가끔씩 화장실에 그것도 있잖아요. 그 이를 볼 때 소리가 날까봐 버튼을 누르면 버튼 누르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차피 다 알아. 어차피 다 알아요. 그 소리가 왜 나는지. 어차피 다 알아. 최근에 조지아를 다녀왔잖아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방송을 번역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컴퓨터 사용량이 엄청 많아요. 인터넷이 중요하잖아요. 파일을 빨리빨리 올려야 되는데 이 파일이 몇 기가짜리 파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1기가 인터넷을 쓴단 말이에요. 1초에 1기가니까 그냥 바로 올라가 이게. 근데 조지아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내더라도 1초에 100MB밖에. 맞아요. 전 완전 100% 동의해요. 똑같았어요. 진짜 저 PTSD가 생겼어요. 파일 하나 올리는데 이틀이 걸렸거든요. 그렇게 크지도 않은 파일인데 게임을 하는데 자꾸 FPS가 200을 찍어요. 맞아요. 그래서 역시 한국이 인터넷이 너무 좋구나 이러면서 진짜 거기 있으면 진짜 한국에 오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진짜 못 버텨. IT 쪽으로는 진짜로 대한민국은 너무 압도적이에요. 이건 저도 똑같이 생각했고요. 그리고 지하철 타도 대한민국은 진짜로 지하 서울역은 너무 깊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터지잖아요, 인터넷이. 근데 튀르키예는 연락을 해야 되는데 지하철에서 연락이 안 지하철에서 되니까. 안 돼요. 전화도 그래서 안 되고. 안 되고요. 그럼 너무 무섭잖아요. 사실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누구한테 알려줄 수도 없고. 그리고 계속 너 어디쯤이야? 라고 말하면 친구들이랑 내가 한 15분 정도 가야 그 메시지의 정답이 와요. 그 시그널이 잡히면. 맞아. 그거 약간 너무 안타까운 거고요. 저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 그것 때문에. 있죠. 엄청 큰 문제예요. 진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연락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IT에 대해서 불편한 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당연히 올해를 위해서 해주신 거 보안 프로그램들. 간단한 출력을 받고 싶은데도 보안 프로그램 11가지를 근데 이거 올해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개인정보가 들키면 안 돼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주신 건데 근데 빠르게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어쩔 수 없이 보안 프로그램 다운받고 그리고 또 이 보안 프로그램은 맥북에서 안 됩니다. 그럼 또 윈도우스를 찾아야 되고 약간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불편한데 그리고 본인 인증이요. 외국인들은 근데 우리만 느껴지고 있어요. 이거는 한국 분들이랑 해당되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외국 분들이 본인 인증이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고 이름이 몇 글자만 넘어가도 이만큼 입력이 안 되는 시스템들도 맞아요. 많거든요. 서문제, 대문제를 안 썼기 때문에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너무 외국인들만 느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맞아요. 이거는 대한민국 좋아질 리가 없겠죠. 아무래도. 맞아요.
가끔씩은 그거잖아요. 이름을 쓰는데 스페이스를 누르지 말래요. 근데 내 이름은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는데 나 어떻게 스페이스를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끔씩은 한글만 되어 있답니다. 아 한글만 어떻게 되어 있어? 나는 내 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제 병원은 다 한글로 돼 있고 랄리 둔두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둔두아 랄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수술을 했는데 둔두아 랄리요 한참 동안 찾아 안 나와. 랄리 둔두아로 되어 있네요. 헷갈리시죠 그분들도. 그래서 안 나와요. 이런 부분만 불편합니다. 그 외에는 속도, 간편함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관광 쪽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한테는 특히 항상 얘기를 하는 게 한국이랑 외국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외국은 여기가 노출이 심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맞아요, 노출이 맞아요. 심해도 상관이 없는데 왜냐면 어차피 다 까고 상관이 없는데 대신 짧은 치마, 짧은 반바지 이런 거는 절대 금지거든요. 그거를 좀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너무 관정들만 그렇게 하는 거라서 약간 남자들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좀 꼬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약간 쉬운 그런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꾸 꼬시려고 해요. 특히 한국 여성분들 제가 진짜 너무 많이 봤거든요. 짧은 치마를 입었는데 막 여기저기 남자가 다 꼬시려고 그래요. 꼬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절대로 짧은 치마나 짧은 반바지는 금지고 그러면 쟤네는 왜 입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조자 사람이 아니던지 아니면 엄청 관종이던지 아니면은 진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던지. 튀르키예는 그거예요. 약간 한국에서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침 뱉는 거. 너무 함부로 침 뱉는 거라서 이건 여러분 우리나라가 더 좋다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아까부터 한국에 대해 좋은 말을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진짜 침 뱉는 거 보면 너무 막 하니까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저한테도. 제가 가끔씩 부평에서 테트리스 하는 것처럼 걸어요. 아 여기도 있네. 여기도 침 있네. 약간 진짜 그 길거리 어디 가도 다 가래나 그 짐을 보니까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다 당연히 사람들이 가래를 뱉죠. 짐을 뱉는데 약간 화장실에서 하잖아. 화장실에 하거나 아 사람들 안 볼 때 해야지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건 진짜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와, 저 한국에 와서 진짜 좋았던 것들이 99.9%고 당연하죠. 0.1%에 그 해당하는 게 그 침 뱉는 것까지는 오케이 뭐 생리 형상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침 뱉는 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굳이 그 소리를 내야 돼요. 맞아요. 뭐 안에 있는 모든 걸 버리는 발가락부터 막 나오는 것 같아. 막 맞아요. 그냥 해가지고 무슨 공장 하듯 공장을 맞아요. 돌리듯이 진짜 맞아요. 이건 와.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약간 대한민국은 꾸미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예를 들어 아기자기한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미지랑 어울리지 않아요. 심지어 그런 사람, 그러니까 너무 괜찮게 생긴 분들도 그렇게 맞아요. 하시니까 와 이분은 진짜 안 그럴 것 같은데 너무 깔끔한 사람 같은데 갑자기 헐 맞아요. 시작하면 그거 좀 신기해요. 약간 아주 예쁜 여자 수지 같아요. 진짜로 너무 예쁘게 입었어요. 담배 피면 어쩔 수 없이 가래가 생기잖아요. 그럼 같이 우리가 예를 들면 같이 일하거나 친구거나 그러는데 옆에서 제가 있으면 뭐 본인이 담배를 피우고 나는 그냥 옆에 있는데 친구가 맞아 그게 맞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 일이야. 너 공주 같았어. 왜 그래.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나라마다 다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뭐 어떤 나라는 그냥 방구를 막 편하게 낀다 뭐 맞아요, 이런 것도 맞아요. 있고 어떤 나라는 그냥 볼일을 그냥 대놓고 본다 이런 것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이쪽 나라 사람들이 100% 그렇더라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많아요. 한국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그거니까. 침 뱉는 네. 뭐 예를 들자면 1차, 2차, 3차 문화 2차 가자라고 하잖아요. 웹툰에서 예를 들자면 이거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린 2차, 3차 없어요. 만나면 어차피 또 아시잖아요. 똑같잖아요. 만나면 대부분 밥을 먹고 많아봤자 카페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1차, 2차, 3차 가자 하는데 3차까지 너무 힘들 것 같아. 계속 제발 이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계속 길어져요. 어디에 갈지 몰라서 번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른 데로도 가자. 다른 데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거기에 1차, 2차, 3차가 들어가는데 그걸 100% 번역 못해서 기분이 나쁠 때가 많죠.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고 싶은데 이 정확한 의미를 못 알려줘서 조금 약간 답답함이 진짜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그것도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냐도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약간 제가 아무래도 통역 일을 하면서 비즈니스 환경에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협상의 과정에서도 같이 참석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 정보기관이랑 조지아 정보랑 이렇게 서로 협상하는 과정인데 둘이 너무 안 맞아요. 서로 조건도 안 맞고 서로 조건을 맞추려고는 하는데 요구하는 것들이 둘이 다 너무 달라서 그 중간에 이제 통역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통역사의 역할은 여기서 내가 협상을 해야 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둘이 너무 욱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통역사들이 다 아마도 공감할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지금 욕하고 있어. 모든 통역사가 거짓말쟁이에요. 다 거짓말쟁이야. 우리 통역사 100% 믿으면 안 거짓말이에요. 돼. 믿으면 안 돼. 우리 100% 내가 막 거짓말이에요. 말을 지어내고 있어. 내가 이 사람들이 고용한 사람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리하게 가게끔 그러니까요. 내가 말을 막 그 자리에서 막 지어낼 때도 있고 뭐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가끔씩은 있어요. 너무 욱해버려서 서로가 다 틀어질 것 같을 때는 내가 운전대를 잡아야지 맞아요. 이럴 때가 좀 있고 약간 그리고 서로를 만약에 욕하거나 좀 안 좋은 말투로 대화를 하려고 하거나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도 상대방한테 조금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면서 이 사람한테 상처를 안 주게끔 그래서 번역가라고 안 할 때가 많아요. 번역 작가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쵸. 이미 내가 진짜로 여기 있는 작품을 다시 만든다는 번역 느낌이에요. 편집까지 다 하는 거죠. 맞아요. 그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웹툰을 많이 좋아해요. 웹툰을 많이 좋아하니까 외국 웹툰도 보고 한국 웹툰도 보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조석님 그 마음의 소리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처음에 듣게 된 계기가 외국 웹툰 작가가 너무 좋아해서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로 영어로 먼저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한국어는 뭐 1000화를 넘는데 여기는 600화? 700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끝났대. 아닌데 한국은 요만큼이나 있는데 왜 그러지? 그러면서 영어로 보기 시작했는데 밑에 댓글들이 이번 화는 빠졌네요. 이거를 왜 번역 안 해주세요? 이렇게 밑에 댓글들이 막 깔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조성님 만화에 한국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한국 문화에 너무 특이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 그거를 할까봐요. 영어로 번역을 해봤자 그걸 보는 사람이 이해를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거의 그만큼의 분량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영국 그러니까 영어편에서. 이런 것까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다 보고 난 뒤에 다시 한국어로 보고 다시 보고 보니까 맞죠? 영어로는 말이 안 됐었는데 한국어로 보니까 이제야 알겠네. 이런 것도 있더라고. 진짜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데요. 혹시 어떻게 공부하게 되셨는지, 조지아에서 한국어 문학과를 출신하셨는지. 저지에서 공부는 했는데 공부는 독학으로 했거든요. 독학으로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 혹시? 기초 잡히는 게 전체가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달? 너무 많이 공부하셨어요? 하루에 빠져서 그냥 계속 한국어만. 그때 휴학을 짧게 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뭔가 살만한 의지가 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국어가 됐었고 사랑에 빠졌지. 사랑에 빠졌으니까요. 그러면 오시고 나서 공부를 하셨어요? 여기는 공부는 따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따로 안 하셨고요? 그러니까 조지아에서는 한국 업체랑 계속 일을 하다가 왔다 갔다도 많이 하고 발음을 들었을 때 진짜 한국 사람 같았어요. 제가 들었을 때는 제가 미리 좀 찾아봤거든요. 뒷조사를 좀 했더니 강사를 하고 비즈니스 영어. 비즈니스 영어면 어렵지 않은가요? 저도 영어 강사를 해본 적은 있었지만 비즈니스까지는 하려면 너무 지식이 많다는 느낌이시죠. 이게 한국에서 그런 인식이 있어요. 원어민이 아니니까 모국어가 아니니까 지적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근데 비즈니스 영어는 조금 다르잖아요. 제가 기업들이랑 또 많이 일을 해봤고 그리고 정보랑도 일을 여기저기 많이 해봐서 통번역하는 과정에서도 협상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환경에서 과정들이 있잖아요. 회사 일도 오랫동안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제 경험상으로도 이것저것 좀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거고 뭐 자기소개서부터 시작해서 이메일 쓰는 법, 발표하는 법, 뭐 비즈니스 피치를 하는 거 등등 너무 좋은데요? 뭔가 제가 이렇게까지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들었었으면 그리고 경험도 많고 그랬었으면 100% 저도 고용시키죠. 한국어 잘하는 건 장점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건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그만큼 언어 능력이 지금 뛰어나기도 했고 영어도 잘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언어라도 배우기 시작하면 바로 배우실 것 같은데 왜 한국어예요? 그게 유독 한국어가 잘 맞기도 했었는데 그 첫 시작점이 사실 저도 한류이긴 한데 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K-팝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를 하잖아요.
하잖아요. 저는 유재석이었습니다. 어? 전 유재석님을 저는 여기 와서 유재석님한테- 알았는데. 유재석님한테 반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됐거든요. 이거 독특하신 분이시다. 네, 되게 윤우님한테 너무 집착을 많이 했었어요, 초기에. 왜냐면은 국민 MC이기도 하시고 진행을 너무너무 재밌게 잘 하시고 그거 맞죠.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 인생에 좀 안 좋은 시기여가지고 뭔가가 재밌는 그런 게 좀 필요했었는데 윤우님을 통해서 되게 다시 웃음을 찾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분이 되게 멋있다. 어쩜 이렇게 진행을 잘하시지? 이러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고 싶다 하면서 시작한 게 예능 프로 보는 거였고 윤우님이 나온 거 다 보고 다 봤으니까 어느 정도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배워볼까? 아니 유퀴즈에 나오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것 때문에 유퀴즈에서 부를 리가 없지. 아니요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냐면 진짜로 외국인 입장으로서는 똑같은 외국인이고 아마 우리가 비슷하게 한국에 반했지 않을까. 유재석님을 보고 한국에 반했다는 사람 저 처음 봤어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예능 프로그램보다 먼저 다른 한류를 더 많이 보게 되죠. 뭐 K-드라마나 비비엔이나 뭐 슈퍼주니어나 아니면 뭐 방탄소년단이나 2012년 때 딱 맞아요. 유행했던 거. 역시 맞아요. 근데 예능 프로그램은 한국어 실력에 진짜 좋은 영향을 맞아요. 많이 미치는 맞아요. 거죠. 자막도 많고요. 감정 표현도 많고 사자성어도 엄청 많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렇게 촬영하니까 정해진 틀은 없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말하는 건데 이게 일상생활에서 대화인 거잖아요. 근데 드라마나 뭐 뉴스나 어느 프로그램을 봐도 그게 이미 짜여져 있어요. 대사도 맞아요. 짜여져 있고. 맞죠? 근데 예능 프로는 그냥 애들립인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접하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능 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거기에서 솔직히 우리가 모르는 속담도 나오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모르는 그렇죠. 음식, 모르는 문화, 뭐 어렸을 때 이렇게 했었잖아, 저렇게 했었잖아 라는 맞아요. 것도 많이 나오고요. 전 조지아 가봤거든요. 저도 터키 가봤어요. 혹시 어디 가보셨어요? 주로 트랍존? 우리 고향이네요. 네, 아야소피아 성당도 좀 보러 가고 저도 조지아로 드랍존에서 우리 가족이랑 같이 갔었고요. 거의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3, 40분? 국경까지는 3, 40분. 네, 국경까지는 3, 40분 정도 걸리니까 엄청 좋죠. 사실 조금 더 원래 걸리긴 하지만 밟으면 밟으면. 아니에요. 조지아어에 대해서 물론 랄리님께서 훨씬 더 구체적인 그런 거 알려주실 건데 찾아봤는데 아주 독특한 언어라고 하네요. 약간 영어랑도 비슷하지 않고 중국어랑 뭐 아랍어랑 그런 거랑도 비슷하지 않고 아주 독특하다고 하고요. 튀르키어는 한국어랑 똑같은 어족이고요. 제가 그렇게 찾았는데 혹시 맞나요? 조지아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거든요, 사실. 네, 조지아어 글씨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3가지 글씨를 쓰는 나라가 조지아밖에 없어요. 3가지 글씨. 3가지 글씨를 쓰는데 현재 글씨 시스템이 있고 그 전 글씨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한 4세기까지 썼던 글씨 시스템이 있는데 조지아어예요. 완전히 조지아어. 근데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은 조지아가 너무 전쟁을 많이 했다 보니까 많은 자료들이 다 없어지고 역사를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또 하나가 있었다고는 남아있는데 그 하나의 흔적을 또 찾지를 못했고 어디서 온 언어인지 어떤 언어랑 비슷한 건지도 알 수가 없고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비슷한 언어가 있더라도 이미 한참 전에 죽었던 언어일 거예요. 그래서 너무 되게 궁금한데요? 특이한 언어이긴 한데 너무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사용하고 있는 알파벳이 지금은 33글자 그거를 사용하고 네. 제가 한번 있는데, 찾아봤는데 예. 보니까 그 조지아어가 33가지의 의미 있고요. 그리고 듣는 대로 쓰는 거고요. 한글이랑 비슷하게. 그래서 제가 한번 배워볼까 했는데 저도 한 달 안에 배울 수 있을까요? 조지아어는 조지아어는 저 아니죠. 조지아는 저도 저도 조지아 사람으로서 평생 배워도 못 배울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언어라서 10년 안에는 충분히 대화는 할 수는 10년 있다. 안에?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배운다? 외국인이 하기에는 태어나고 자라지 않은 이상은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조지아에 사시는 조지아 사람들만 이 언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계에서 다른 데에서도 하는 그런 거 있나요? 조지아에서 조지아 사람들만 해요. 그러면- 조지아 사람들만 하는데 이거를 이제 외국 분들도 조지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한국 사람도 몇 명 있거든요. 이미 너무 아기 신기하겠다. 때부터 조지아에 와서 아기 때부터 조지아 학교를 다니고 조지아 학교를 졸업하고 조지아 사람처럼 조지아어를 잘하는 외국 분들도 계시고 너무 독특해요. 흑인 분들도 계시고.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흑해 지역에서 라즈자라는 언어가 있거든요. 라즈이라는 인종이 있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언어랑 조지아어가 비슷하다고 하시는데 혹시 맞을까요? 같은 민족이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들을 때는 절대 알아듣지 못하는 튀르키예 사람 맞지만 튀르키예는 인종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요. 사실 조지아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그렇죠, 있고
있고요. 그리고 조지아 내에서도 이게 지역별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물론. 공식적인 조지아어가 있고 그거를 모든 조지아 사람이 통일하게 다 말하는 거고, 근데 산악 지역의 언어가 다르고 우리 엄마적 고향의 언어가 달라요. 글씨는 사투리 똑같은데 말고. 사투리 말고 사투리 언어가 말고 달라요.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가 조지아어로 가마르조바인데 거기서는 스카니골로 앞이 너무 다른데요? 완전 다른 언어예요. 그럼 랄리님께서 언어를 몇 개 정도 하시는 거예요? 잘하는 거는 4개 잘하고 배웠던 건 9개 정도 배웠는데 그 네 중에서는 개는 뭐예요? 영어, 조지아어? 터키어도 1년 배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니 너무 어렵던데요. 근데 맞아요. 터키어가. 너무 어려워요. 메라바밖에 기억이 안 나. 괜찮아요. 메라바 하면 끝이에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럼 랄리님,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가르쳐 주시잖아요. 비즈니스 용어를. 한국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때 한국 사람들은 좀 독특하게 이걸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특징 같은 거 있을까요? 모범생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딱 보잖아요. 이게 노트가 있어요. 난 그렇게 살면서 배워본 적이 없어. 노트를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전형적인 모범생이구나. 진짜 딱 누가 봐도 1등이다. 공부법 자체가 우리가 설명할 때는 이렇게 막 대충 적지만 그거를 집에 가가지고 3-4시간씩 노트에 따로 옮겨서 한대요. 아니 이것도 유네스코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 정도로 나 진짜 아니 분명히 출퇴근 시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업무에다가 가정도 있고 아빠이시기도 하셨는데 어린 딸이 있고 근데 그거를 다 하면서 집에 가서 이거를 몇 시간씩이나 오늘 적어왔던 거를 녹음도 하시거든요. 녹음하시고 그거를 다시 듣고 빠진 거를 또 적고 그 다음날 오면은 이렇게 막 엄청 열심히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저도 살면서 이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살면서 한 적이 없어요, 나도. 다른 분들도 그래서 더 압박감이 생기는 거죠. 제가 그분을 칭찬을 하면 와 진짜 대박이시다. 이런 사람 있으면 저도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 환경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다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게 싫어져서라도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되게 이미 잘 나가시는 직원분이셨고 이미 멋있다.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인데 이제 본인의 더 발전에 대한 의욕이 조금 많이 강하시고 그러니까 멋있어.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또 대표적인 사례가 잘 못하신 분이 한 명 계셨어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분을 좀 키우고 싶다 이런 입장이었고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 잘하시지만 그분은 좀 기초적인 실력도 좀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좀 걱정된다. 처음부터 들어오셨을 때부터는 이제 다른 분들한테 수업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분한테만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제가 살면서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그냥 하루 종일 거의 연습을 하면서 진짜 거의 말도 못 꺼내는 수준에서 자유롭게 미팅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항상 질문도 엄청 많으시고 끝나면은 따로 또 대화를 또 많이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좀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고 추천할 만한 책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이고. 뭐 자료 같은 거 있으시면은 영상 좀 보내주세요. 자료 보내주세요. 이러면서 그리고 심리 같은 것도 알면은 좋다고. 왜냐면 세일 쪽 직업이셨는데 세일을 하는 건 사람을 상대하는 거다 보니까 심리가 중요하죠. 심리도 조금 배우시면 좋을 것 같다. 협상도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뭐 협상의 법칙이라는 책도 좀 추천해드리고 아니 선생님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어두운 아니요. 심리 같은 것도 조금 커스터머를 어떻게 유도를 하는지 이런 방법들도 조금 이제 꼼수 같은 것도 좀 많이 가르쳐드리고 다 끝났을 때는 다들 너무 좋으셨지만 그분이 성장이 다른 분들은 여만큼 성장했으면 그분은 여만큼 성장했어요. 그 짧은 진짜. 시간에. 이거는 근데 랄리님도 그분을 아끼시고 원래 따로 연락을 하거나 그런 것도 사실 개인의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분은 진짜 좋은 선생님 만나. 근데 너무 배우고 싶어서 저는 너무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더 나도 열일을 하게 되는. 저 갑자기 약간, 비즈니스 용어 배우고 싶어요. 갑자기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 갑자기 너무 배우고 재밌어. 싶어요. 약간.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학구열이 진짜 장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럼 조지아에서 어때요? 조지아도 장난이 아니기는 한데 약간 조지아 나라 자체가 조금 느긋하다고 해야 되나? 조금 약간 학구열은 있지만 모든 사람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어도 진짜 집을 팔아서라도 무조건 대학교를 보내요. 그 정도로 대학교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거는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약간 뭐 내 자기 개발에 막 무조건 다 쏟아붓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느긋하게 내가 잘 먹고 잘 살 정도만 맞아요. 챙기는 튀르키예도 것 비슷해요. 같은데 한국 분들은 끝이 없어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끝이 없는 것 같긴 해요. 튀르키예도 학구열은 제가 볼 때 한국이랑 비교할 때는 한국의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이 학구열이 있긴 있지만 한국은 뭔가 이거 없으면 안 돼라는 건데 튀르키예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일단 튀르키예 학원이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건 약간 나이 제한도 없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제 주변에서도 30을 넘어도 나는 학원 다닌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인재들이 너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긴 다니는데 저는 2살 아이가 영어 학원 다니는 건 한국에서 처음 봤습니다. 우리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 영어 학원에서 선생님하고 있는데 2003년생 아이가 있어라고 하니까 2023년생 어떻게 23년생이 지금 학원에 있는 거지? 너무 놀라운 그런 케이스예요. 혹시 조지아에서는 흔한 일인가요?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는 흔한 일이긴 한데 우리 엄마는 항상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50년 동안 영어 선생님을 하면서 과외도 많이 하시고 네. 하셨는데 학생들이 오잖아요. 너무 어린 애를 데려오면은 적어도 7살 때까지는 아무 공부를 시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들한테는. 왜냐면은 애도 애로 살아야 될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 맞아. 근데 너무 어릴 때부터 다 시키고 그 정도면은 졸업할 때쯤은 번아웃이 오지 않을까. 좀 맞아요. 심하게 올 것 편하신가요? 같은데. 그리고 공부를 결과적으로는 싫어하게 돼요. 조지아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부모님들이 일하는 경우에는 둘 다 일하는 경우 이제 가사 도우미 그러니까 애를 키워주는 분이 따로 계시거든요. 왜냐면은 조지아가 주로 다 가족들이 아기를 키워주는데 둘 다 일하고 가족들도 일하고 우리는 키울 만한 환경이 안 돼. 다 일해야 돼. 어쩔 수 그러면은 없죠. 애를 키울 만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가사 도우미라든지 좀 내니라고 하죠. 그 사람을 외국인으로 뽑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일부러 일부러. 그래서 저희 사촌 오빠가 나이가 좀 많거든요. 저랑 나이 차이가 좀 심하게 나는데 지금 거의 60세. 50세는 넘었다. 저는 많아봤자 10살 차이나. 제가 완전 막둥이여서 예, 적어도 30살 차이가 나거든요. 와 이거 네. 참 신기한 케이스예요. 근데 그 사촌 오빠의 아들이 저랑 거의 동갑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프랑스 분이 키우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프랑스어만 했어. 그러니까 그렇죠. 조지아어를 알아듣는데 말을 못해요. 프랑스어를 하고 영어를 하는데 캐나다에 살거든요. 캐나다 시민이니까. 근데 캐나다도 프랑스권이잖아요. 애초부터 그런 거를 계획하고 이제 처음부터 프랑스 사람으로 고용한 거죠. 그거는 자연적으로 접하다 보니까 괜찮은 건데 앉혀놓고 너는 이거 배워야 돼. 2살 애가 그거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이거는 비판할 수 없죠. 왜냐면 여기에서도 한국 부모들이 이거 하는 이유가 물론 있겠죠. 왜냐면 한국의 경쟁률이 워낙 너무 심하고 그리고 다른 부모들이 다 해요. 맞아. 이건 다른 맞아요, 부모들이 맞아요.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 학교 문화 자체는 조지아도 학원이 있어요. 학원도 있고 가해도 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공부가 그래요. 부족한 사람들은 주로 거의 제 주변 사람들은 90%는 다 99% 다 다녔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언어 학원이 제일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영어, 그 다음에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 정도? 우리도 언어랑 영어랑 공무원 시험 학원 이 2가지가 많은 것 같고 요즘에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긴 한데 그래도 영어는 압도적이죠. 지금 여기에서 어떤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모든 학생들이 질문을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 영어만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이걸 풀어야 되는지요? 수능이면 전부 다 봐야 된다는 건데 장난 아닌데요? 그럼 장난 아닌데요?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C1까지 정도 배우거든요. 이거는 뭐 C1의 수준이어도 충분히 풀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만든 사람이 다시 수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AI에 넣어봐가지고 이걸 분석시켜달라고 해보세요. 이게 70점도 안 나올걸요? 더 잘 쓸 수는 있었는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써놨지? 약간 팝하고 돌릴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 대학생 수준이기는 해요. 굳이 고등학생이 이 정도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있고 대학교 시험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은 학교를 졸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수능을 안 보면 졸업을 못하는 거고 대학교 입학 시험은 이 대학교를 내가 붙기 위해서 그리고 장학금을 얻기 위해서 또 따로 봐요. 대학교 시험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 나와요. 수능 시험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학을 갈 건지 안 갈 건지에 따라서 거기서 난이도가 조금 달라지는 건데 한국은 수능 자체가 대학교를 붙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대학교를 간다고 가정하에 만든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난이도가 조금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가능하지는 않는다. 튀르키예는 수능 시험이 똑같이 있어요. 한국이랑. 우리는 시험 하나 있는데 사실 2개예요. 이거는 첫 번째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다 같이 봐야 되는 시험이고 두 번째가 내가 공부했던 분야를 보는 건데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만 이 정도 영어를 배워야 그러니까. 되는 거고 전 3년 동안 고등학교 때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완전 괜찮은 당연히 이 정도 물어봐야지라는 건데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수학을 너무 잘해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영어를 이만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르는 거 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수학을 보고 아주 좋은 점수
점수를 얻었어요. 근데 대학교에 갔는데 영어를 제대로 몰라요. 그러면 1년 동안 영어로 공부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 시험을 그렇게까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저랑 전교 1등을 잡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너무 재밌겠다. 그러니까 붙어있는 애가 있었어요. 거의 머리 끝땡이 잡고 이렇게 막 그런 톰앤제리 같은 애가 있었는데 걔가 다른 거는 다 못하는데 과학적인 거, 수학적인 거는 천재예요. 나는 따라갈 수도 없는 정도로 천재야. 그냥 얘는 그냥 그 뇌 구조가 달라, 나랑. 지금은 나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걔가 시험을 망쳤어요. 영어 시험을. 왜냐면은 얘는 애초부터 언어에 관심이 없는 애야. 애초부터 재능이 따로 있는 애인데 그 재능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수능 시험을 붙기만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거기는. 그래서 그냥 자기 분야에서 굳이 안 봐도 되는 시험을 안 보고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도 얻었다는 케이스죠. 그래서 한국은 모든 거를 다 잘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서 조금 학생들이 많이 불쌍한 것 같아요. 비행기 안 떠. 비행기 안 뜨면. 조지아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도로를 통제를 하거든요. 수능은 학교에서,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수능을 보고 대학교 입학 시험은 이제 정해져 있어요, 건물들이. 그러니까 그 건물 앞에 모든 도로를 다 통제를 시켜가지고 학생들만 진입할 수 있게 하고 밖에는 다 엄청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엄청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막 학생들 부모님들이 다 서 있고 막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잘 붙어달라고 기다려주고 바깥에서. 예, 그런 거는 좀 있어요. 근데 한국만큼 열정적으로 잘 응원해주는 나라는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감동이네요, 그런 거는. 우리한테 제일 신기한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이 수능 시험을 가는 날에 100%한 적어도 3명이 유명해져요. 연예인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자면 한 명이 너무 신기한 의상을 입고 수능에 갔다든지 한 명은 너무 늦게 가서 너무 많이 울어서 다든지 100% 매년 우리가 이번에 누가 연예인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TV에서 나와요. 뉴스에도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날에. 그리고 우리도 부모님이 앞에서 쭉 기다리고 그리고 뭐 종교적으로는 약간 좀 신기한 걸 믿는 사람들은 이 초콜릿을 먹어라, 나 이거 기도를 초콜릿에다가 했어, 이거 먹으면 네가 잘할 거야. 약간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뭔가 긴장감도 있고. 그런데 한국 수준은 아니에요. 비행기 안 떴다라든지 아니면 뭐 훈련이 멈춘다더라든지 뭐 조용히 할 수 있게끔 하긴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센스 있게 좀 합시다, 좀 조용히 합시다, 이런 건 없어요. 저도 가이드 때 한번 당해봤었거든요. 버스가 지나가야 됐는데 그 학교 옆에서 다 통제를 시키고 앞에 사람들이 무슨 시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수능이라서 못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투어가 망했어. 몇 시간 동안 시험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앞에도 못 가고 뒤에도 못 가고 그대로 서 있어야 돼. 이건 좀 신기하다. 그날에 가면 절대로 안 되네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건 그거예요. 카톡에 수능이라고 치면 바로 약간 좋은 이모티콘 약간 이런 거 뜨잖아요. 그 정도로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솔직히. 물론 고3한테는 안 좋지만 우리한테는 네, 맞아요. 혹시 조지아에서 꿈의 직업이라고 하면 바로 1위로 떠오르시는 게 뭡니까? 조지아는 아무래도 변호사가 일이 아닐까. 진짜요? 네. 변호사라든지 약간 국제 교류 뭐 그런, 아니면은 회계 쪽도 사람들이 좀 많이 선택하고. 회계 쪽은 좀 신기하긴 해요. 네, 왜냐면은 전문직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주로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의사 이런 거는 사실 조지아는 희망 직업은 아니에요. 의사들이 월급을 많이 못 벌거든요. 의사들이 오히려 거생을 많이 하는데 돈을 아예 못 버는 직업으로 유명해서 진짜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사람 아니면은 사람 갖고 장난치고 싶은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가 좀 이상해요. 두 번째가 좀 또라이 걸리면은 크게 고생을 하는데, 제가 갑상선 수술을 했었거든요. 다 전체 절개를 다 했는데 그 선생님이 좀 천재로 유명한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수술하고 이제 아예 말을 못해요. 근데 스테인리스로 된 접시 같은 거에다가 내 갑상선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근데 무슨 진짜 변태처럼 좋아하는 것 마냥 야 이거 봐봐, 이거 네 몸에서 나왔어, 나비처럼 생겼지? 이러면서 되게 충격적인 그런 거 있었거든요. 기술은 좋고 잘하는데 이 사람은 왜 의사가 됐을까?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의사가 됐을까? 아니면 사람을 그냥 찢어버리고 싶어서 의사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면 진짜 사람을 살리고 싶은 사람. 돈을 못 버니까 어떠한 이유 때문에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는 잘 골라야 돼. 조지아는 의사는 진짜 잘 만나야 되는데 터키는 오히려 또 의료 시스템으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다양한 나라에서
의사에서 또 환자들이 많이 가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제가 볼 때 희망 직업은 성형수술 의사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의사긴 하네요. 네, 맞아요. 의사 맞는데 약간 왜냐면 코 수술을 특히 하시는 분들이 이제 튀르키예에서 거의 코 수술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제 주변에도 거의 없듯이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옛날에는 제가 볼 때 외모 치상주의자 아니었던 것 같은데 튀르키예가 이제 많이 인스타그램으로 인해서 그런지 너무 많이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요. 진짜로 성형수술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예쁜 집에서 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보자면요 여러분, 이제 안타깝게도 튀르키예에서도 사실 세계적으로도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 대접이 안 좋아서 계속 교대 근무도 해야지, 30시간 동안 앉아야지, 한국에서도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든 말든 간에 이제 다들 소셜미디어에서 연예인이 되고 싶은 것 같은, 인플루언서 하고 싶은 경향도. 한류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한류 때문에 연예인이 이제 되고 희망 싶죠. 직업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우리 친구도 물어보는데요. 약간 아이들한테 물어보는데 너 혹시 꿈이 뭐야? 라고 말하면 나 돈이 많은 게 꿈이야. 나 연예인이 되고 싶어. 옛날에는 바로 세 가지만 나왔었죠. 선생님, 의사, 변호사. 이거 세 가지였는데 이제 완전 달라진 느낌입니다.